안녕하세요, 이서비입니다. 2019년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 첫 상용화 이후 5G에 대한 여러가지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벌써 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5G 서비스 과연 이게 쓸만한가? 라는 의문을 저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4G 서비스를 아직까지도 쓰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드는 생각, 5G가 아직까지 시기상조일까? 아니면 5G 품질이 확실히 좋고 더 빠른가?에 대한 의문이 갑자기 들었었고, 이로 인해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마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통신 서비스에 대한 커버리지와 품질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매년 공개하는 이유는 관련 법률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통신 서비스 품질 평가 자료는 무려 1999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에 따라 가장 최신 자료는 2021년 12월 30일에 올라온 자료. 저도 이게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또 자료를 열어보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이 자료 안에는 4G, 5G, 와이파이, 음성, 유선 인터넷 등 다 있기 때문에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오늘의 주제인 5G와 4G에 대해서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G를 처음 논할 때부터, 많은 이슈들이 생겨날 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5G 커버리지가 부족하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말이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이러면 5G 서비스를 시작하기는 했는데 요금제는 더 비싸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적으니까요. 아무튼 현재 5G 서비스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현 상황을 보자면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상당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한정으로는 5G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3사 통틀어 평균을 보자면 서울의 경우 대략 99%를 커버하고 있고, 6대 광역시는 75%로, 이 정도면 5G 서비스를 이제 꽤 괜찮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78개의 중소도시에서는 약 16%의 커버리지를 갖고 있고, 도시 규모가 줄어들수록 커버리지가 확실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서울은 99%고 광역시는 75%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전국 기준으로 보자면 대략 19%만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5분의 1만 5G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니라면 5G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으로만 보면 현재 5G 핸드폰을 개통하게 된다면 5G 요금제로 무조건 써야 되는데, 이러한 수준의 커버리지에서 5G 요금제를 강조하는 거, 저는 이거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래서 얼마 전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CEO가 모인 간담회에서도 5G 이용자의 4G 요금제 선택 허용이 화두로 떠올랐었죠. 5G 커버리지가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고는 있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신호가 있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3통신사가 놀고 있지는 않고 해가 갈수록 점점 커버리지를 빠르게 채워가고 있다는 것인데, 1년 사이 전국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럼 커버리지가 작년 대비 거의 4배가 되었습니다. 그럼 3통신사가 5G 서비스를 하는 현황을 보면 어떨까? 일단 이제 커버리지 면적을 수치화한 기준으로 보자면 SKT가 가장 넓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맵 현황으로 보잖아요. 다소 취약한 지역에도 의외로 LG U+가 SKT 대비 조금 더 잘 구축된 모양새를 보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점이 뭐였냐면, 이 밝힌 자료가 2021년 12월 30일에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 기준으로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료를 조사해보면서 최근 기준으로 보니까 또 커버리지가 기존 대비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럼 이제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앞서 말했던 지역별 커버리지를 보면 어떨까? 서울의 경우 LG U+가 가장 우수했지만, 서울은 이미 커버리지가 3통신사 모두 거의 99%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거의 의미는 없다. 6대 광역시의 경우 SKT, LG U+, KT 순이었고, 78개의 중소도시 역시 SKT, LG U+, KT 순. 전국 합계로 보더라도 SKT, LG U+, KT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이걸 보면 특이한 점이 있기도 해요. 현재 통신사 가입자 수를 본다면 SKT, KT, LG U+ 순인데, KT가 커버리지가 낮아서 그런지 점점 가면 갈수록 KT의 가입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LG U+의 가입자 수가 점점 더 증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LG U+가 KT를 넘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재밌는 자료가 있기도 했거든요.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네요. 이제 외부에서도 사용하지만 대부분 뭐 이제 지하철이나 어디 이동하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통에서의 5G 구축도 살펴봤는데 이것도 재밌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현재 모든 지역에서, 모든 지하철역에서 사실상 5G를 쓸 수 있도록 모든 이제 역사에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기도 했어요. 이상하게 신분당선, 서해선의 경우 커버리지 구축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5G를 사실상 거의 못 쓴다고 봐야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과기부에 의하면 접속이 너무 안 돼서 서비스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커버리지를 봤으니까 이제 실제로 5G가 과연 양질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공통적인 사항은 일단 작년 대비 평균 속도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다운로드는 111가량, 업로드는 20가량 더 속도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게다가 5G를 쓰다가 LTE로 전환되는 비율도 작년 대비 매우 낮아진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커버리지가 잘 구축된 상태에서 5G를 쓰다가 LTE로 넘어가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이거는 약간 평균적인 거고 이제 세 가지의 통신사에서의 비교를 또 살펴봐야겠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SKT, KT, LG U+의 순서로 통신 품질이 우수했습니다. 특이하게 자료를 보자면 SKT가 유독 업 다운로드 속도가 빠른 편이었고 접속 시간도 SKT가 약간 더 빠른 편이었고 LTE 전환율은 3사가 모두 비슷했습니다. 속도에 대한 분포를 봐도 현재 5G는 평균 600에서 1Gbps 사이가 가장 평균적으로 많이 나오는 구간이었고 특이점이라면 SKT의 경우 1Gbps 이상이 나오는 케이스가 KT나 LG U+보다는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이상의 속도가 나오기도 하나요? 지역별로 보자면 확실히 커버리지가 많은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는 5G에 대한 서비스 품질이 더 좋았고 속도와 마찬가지로 SKT, KT, LG U+ 순으로 더 빨랐습니다. 또 재밌는 점은 강원도의 속도가 가장 빨랐고 전라남도가 가장 느린 속도를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LTE 전환율도 강원도가 가장 낮더라고요. 아니 강원도가 감자의 도시가 아니라 5G의 도시였나요? 아무튼 5G에 대한 품질을 기준으로 보자면 이 자료를 봤을 때 현재 SKT가 3사 중에서는 가장 이제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자면 전국에 모두 깔린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어디가 확실히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렵기는 하죠. 왜냐면 내가 이제 지방에서 사용할 때 5G가 터지지 않는다면 일단 그거부터 아웃이니까요. 참고로 SKT와 KT는 5G가 처음 서비스될 때 라이벌 관계로 굉장히 이제 경쟁을 오랫동안 했었죠. 그리고 3년이 지난 최근을 보면 오히려 KT가 커버리지를 넓히는데 좀 소홀히 하는 것 같고 LG U+가 적극적으로 좀 치고 올라오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5G가 아닌 4G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LTE는 대부분 이제 전국에서 잘 터졌던지라 이제 크게 살펴볼 것은 없지만 재밌는 것은 5G 커버리지는 과대표시 비율이 0이었다면 LTE는 과대표시 비율이 5G보다는 더 있었습니다. 특히 SKT가요. 그러니까 LTE 커버리지망을 조금 더 사기를 쳤다는 뜻이죠. 그리고 특히 제가 이 4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그런 말이 있었어요. 통신사에서 5G에 대한 가입자 수를 더 늘리기 위해 일부러 4G에 대한 속도를 강제로 낮췄다. 실제로 저도 이것도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과기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단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전년 대비 낮아진 게 맞지만 큰 차이가 나진 않았고 업로드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자료상에서는 수치상 다운로드 속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SKT, KT, LG U+ 모두 전년과 통계적으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이라고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현재 3통신사에서 4G에 대한 서비스는 어떨까? 이 또한 다운로드는 SKT, KT, LG U+ 순으로 빨랐습니다. 근데 오라? 이 자료도 자세히 보잖아요. 업로드의 경우 KT가 타사 대비 좀 낮은 수치를 보이더라고요. LTE 속도 분포도로 보자면 5G와 마찬가지로 SKT의 품질이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평균적으로 100에서 200Mbps 사이가 가장 많이 분포했습니다. SKT는 그 이후로도 더 빠른 속도가 보이긴 했었는데 KT나 LG U+는 오히려 그 이하가 더 많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4G랑 5G 속도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잘 터지기만 한다면 뭐 비슷한 수준도 아니고 확실히 5G의 속도가 4G보다 더 빠르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이 5G 요금제에 대한 이야기. 왜냐면 5G가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서비스될 때부터 이 요금제에 대한 말이 많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일단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요금이 많이 비싸졌다는 것. 자, 그럼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5G 요금제가 4G 요금제에 비해 더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보다 일단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서 KT가 가장 저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각 통신사마다 혜택이 다르기는 하지만 부가적인 혜택을 제외한다면 KT가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100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주는 요금제를 비교해본 결과 SKT
SKT와 KT의 요금제 가격이 동일했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110기가 정도로 동일했습니다. 물론 LG U 플러스가 6,000원 가량 더 비싸긴 한데 데이터를 40기가 정도 더 주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3통신사를 비교해본 결과 일단 데이터 무제한에 비해서는 이제 하위 요금제들은 추가 혜택이 많이 부족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유독 KT가 이 부가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근데 봐요,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왜 5G 요금제가 아직까지 욕을 먹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러면 데이터 무제한의 경우 LTE와 이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5G 요금제도 이제 나름 괜찮긴 했었는데 요금제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완전 극단적인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110기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에서 10,000원 내려가잖아요. 그럼 데이터가 10기가 정도로 완전 극단적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찾아보니 최근 5G 중간 요금제를 내놔라 하면서도 정부에서 3사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SKT에서 제일 먼저 그 중간 요금제를 냈기는 했는데 보다시피 이것도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24기가 요금은 조금 애매하기도 하죠. 기사를 보면 국내 5G 이용자들의 월 평균 데이터는 27기가, 현재 5G 요금제가 10기가 아니면 110기가 요금제밖에 없어서 이제 적절한 중간 요금제를 달라는 건데 50기가도 아닌 굳이 24기가? 월 평균 27기가를 쓰는 사람이라면 24기가를 선택하거나 110기가를 택하라는 이제 좀 극단적인 상황은 저 방식의 이제 중간 요금제가 나온다고 해도 크게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그나마 SKT가 먼저 낸 거는 뭐 반쪽짜리 대안이고 KT나 LG U 플러스는 아직까지 중간 요금제에 대한 소식이 없기도 합니다. 결국 요금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제 혜택을 좀 많이 챙기시는 분들은 오히려 5G 요금제와 4G 요금제와 비교했을 때 뭐 5G 요금제가 막 엄청 비싸다라는 느낌이 오히려 들지 않았다라는 게 의외였고, 특히 5G 요금제들은 이제 4G 요금제에 비해 이것저것 막 혜택을 끼워 넣으면서 이제 더 비싸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혜택을 누리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5G 요금제가 아직까지는 많이 비싸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5G 가입자에 대한 추이는 3년 사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야 뭐 제조사들도 이제는 5G 단말기만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 있는 통신사들은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아니 새롭게 개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5G 요금제로만 개통하라고 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봤을 때 5G에 대한 이제 요금제 사용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2년 사이에 거의 28배가 뛰었어요. 오늘 살펴본 자료를 종합해보자면 이제 5G 품질은 SKT의 가입자가 가장 많아서인지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서인지 뭐 커버리지나 망품질이 가장 좋았었고, KT는 망품질이 좋았고 요금제가 그나마 저렴하다라는 점이 있기는 한데 점점 가면 갈수록 5G 커버리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LG U 플러스는 망품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취약지역 커버리지에 대한 장점이 있었고, 다만 현재는 5G 서비스가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만 좀 이제 집중되어 있다는 게 아주 큰 취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적어도 5G를 쓰지 못하는 중소도시에서는 5G로 개통하는 강제화하는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5G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었고 통신 강대국이기도 하니까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좋긴 하거든요. 하지만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5G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5G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지역에서 5G 요금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4G를 써야 하니까요. 또 이통 3사는 영업이익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작년에 10년 만에 영업이익 4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고 올해도 이미 상반기에 2조 5천억을 벌었다고 해요. 이는 서비스 개선으로 사업 경쟁력이 늘어난 게 아니라 설비 투자 축소로 인한 비용 절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지난 5월 기준 통신 3사가 준공을 완료한 28GHz의 이제 5G 기주국이 5,059대이고 당초 통신 3사가 약속했던 의무 구축 수치인 45,000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해요. 심지어 이 중 4,578기는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구축하고 중복 계산법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해요. 참고로 국내에서는 밀리미터 웨이브, 그러니까 진짜 5G라고 불리는 28GHz 대역에 서비스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갤럭시에서도 밀리미터 웨이브가 한국판에서는 빠져있고 아이폰도 한국판에서는 밀리미터 웨이브가 빠져있잖아요. 이건 미국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모듈들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결국 앞으로도 밀리미터 웨이브, 진짜 5G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듈들은 탑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5G 품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느껴지지만 5G 중간 요금제의 대책의 미미한 점 등 비싼 가격에 비해 고객 중심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서비스 제공에 이통 3사에게 다소 실망스러운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해 국내 소비자들은 더 나은 5G 서비스를 제공받고 납득할 만한 요금제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면 좋겠고, 커버리지를 늘리기 위해 통신 3사가 노력하는 것만큼 5G 요금 강제가 아닌 선택권 제공,
제공, 합리적인 수준에서 5G 요금제 개편도 얼른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진짜 이제 제가 이걸 알아보면서 좀 술술하고 생각한 게 뭐냐, 4G 때는 분명 혜택이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것저것 혜택을 끼워 넣어서 강제로 일단 요금에 대한 비용을 더 올린 듯한 느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상황,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5G에 대한 커버리지 망품질은 어떨까 대해서 이것도 과기부에서 밝힌 자료를 통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 자료가 많은 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이번 기회로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알면 이제 더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또 이러한 자료나 재밌는 소식이 있다면 한번 종합해서 좀 쉽게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수입이 나면 요금을 내린다고 했는데, 시간은 지났는데 수입도 발생했는데 언제 내리는데요?